테슬라 소식입니다. 1. 생각만으로 게임하는 뉴럴링크 원숭이 공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뇌에 컴퓨터 칩을 심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영상을 공개했다. 11일 미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 9일 원숭이가 조이스틱 등 게임 조작 도구 없이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장면을 담은 뉴럴링크의 실험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머스크 CEO는 영상을 멍키 마인드퐁 실험이라고 소개하면서 원숭이가 말 그대로 뇌칩을 이용해 텔레파시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험을 토대로 인간 두뇌에 이식할 칩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뉴럴링크의 첫 번째 제품은 신체 마비 장애인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3분 27초 분량의 영상에는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잡지 않고 뇌 활동만으로 화면 속막대를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는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초기 실험에 참여한 페이저라는 이름의 9살 원숭이는 화면상의 막대를 조종해 움직이는 공을 받아내는 퐁이라는 비디오 게임을 학습했고, 이후 비디오 게임 화면 앞에 있는 빨대를 통해 바나나 스무디를 마시면서 게임을 진행했다. 뉴럴링크는 조이스틱을 붙잡은 원숭이가 손과 팔을 움직여 게임을 하는 동안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정보를 2000개의 작은 전선과 연결된 컴퓨터 칩을 통해 데이터화하는 식으로 뇌작용과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연동시키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뉴럴링크는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잡지 않더라도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정보만으로 비디오 화면상의 막대가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뉴럴링크는 2016년 설립 이후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지난해 8월엔 뇌에 칩을 심은 돼지를 선보여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다. 돼지에 이어 이번에는 원숭이 뇌에 칩을 심은 것이다. 뉴럴링크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무선 칩을 통해 뇌질환 및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향후 뉴럴링크가 개발하는 무선 칩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생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머스크가 주창한 개념적 텔레파시에 이르기까지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머스크 CEO의 이번 실험이 그다지 새롭지는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뉴캐슬 대학의 앤드류 잭슨 교수는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면서 이미 2002년에 뉴캐슬 대학에 같은 기술 시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2. 바이낸스, 테슬라 주식 토큰 출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테슬라 주식 토큰을 출시했다. 바이낸스는 12일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을 추종하는 주식 토큰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의 첫 번째 주식 토큰은 테슬라다. 바이낸스 이용자는 테슬라 버스트 마켓에서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는 없다. 바이낸스의 주식 토큰의 가치는 독일 금융회사 CM 에쿼티에이지가 보유한 주식으로 보증된다. CM 에쿼티에이지는 취득한 주식을 제3자 수탁업체에 보관한다. 테더가 미국 달러를 은행에 보관하고 그만큼의 유스트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주식 토큰의 장점은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 주식은 주당 $700지만 바이낸스의 테슬라 주식 토큰은 0.01달러만큼만 살 수 있다. 주식 토큰 보유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의 배당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식 액면 분할 효과도 지원된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아이디 확인, 안면 인증 등 고객 확인제도 레벨 1을 거친 바이낸스 이용자만이 주식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 독일 회원은 주소 증명, 한 차원 높은 신원 확인, 위험 평가 설문 등을 포함한 레벨 3 인증이 요구된다. 중국 본토, 터키, 미국과 기타 제한 국가의 회원은 토큰화된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 바이낸스 주식 토큰은 바이낸스 내에서 버스트로만 살 수 있으며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은 불가능하다. 최근 다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나스닥 주식을 추종하는 토큰을 판매하고 있다. 2020년 말 FTX가 애플, 테슬라,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주식 토큰 거래를 시작한 데 대해 비트렉스 글로벌도 주식 토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MR 헤드셋 애플 글래스 출시 준비 박차. 오큘러스 등이 VR, AR 시대를 열었다. 애플도 그에 맞춰 VR, AR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애플의 발표를 보면 AR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다. 이는 애플이 본격적으로 AR, VR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신호다. 맥루머스 등 여러 외신은 JP모건의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이 오는 2022년 1분기에 혼합현실 헤드셋인 애플 글래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한 12개 이상의 카메라와 2개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및 눈 움직임 추적 기술을 탑재해 사용자에게 MR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 글래스의 증강현실 기능은 일부러 한정될 것이지만 시중에 출시된 제품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와 강력한 프로세서를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은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더 비싼 $1,000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소비자에게 무거운 VR 헤드셋은 매력적이지 않다. 앞서 애플은 헤드셋 제품을 발매했지만 기능적인 면과 무게에서 비판받았다. AR, VR 시장은 대표적인 제품인 오큘러스와 구글 등의 제품이 장악했다. 이에 JP모건은 앞으로 애플의 AR, VR 제품 출시와 성공의 여부는 가볍고 아름답고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애플 실이 개발한 AI 뉘앙스 18조 원의 이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 시리 개발에 참여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를 $160억 인수하기로 했다. 이는 2016년 링크드인을 $270억 인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큰 인수 계약이다. 12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부채를 포함한 MS의 뉘앙스 인수 금액은 $197억 달한다. 인수가는 주당 $56로 전액 현금 지급된다. 뉘앙스는 1992년 설립된 AI와 음성인식 기술 전문 업체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벌링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성전자도 2014년 사모펀드 회사와 함께 뉘앙스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뉘앙스는 지난해 4분기 $3억 4,600만 매출에 $700만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전체로는 매출이 4% 줄었다. MS의 이번 인수는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등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MS도 코타나라는 소비자용 음성 비서 서비스를 내놨다가 지난해 스마트폰, 앱 지원을 중단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지원에 주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뉘앙스는 의료용 AI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MS의 인수는 의료기술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도 해석된다. 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의사와 환자의 구두 대화를 자동으로 글로 기록해 환자의 의료 기록에 통합하는 기술 등을 준비 중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월가 유명 펀드가 페북 MS 아마존 담은 이유. 퇴직할 때까지 장기 투자하려는 투자자를 위한 월가의 유명 펀드는 상승장에서도 우량 대형주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해외 주식에 장기 투자하려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지침이 될 수 있다. 12일 CNBC에 따르면 매닝앤드네이피어 공동 대표이자 프로블랜드백 스턴펀드를 운용하는 크리스천 안드레치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마스터카드, 몬덜리지 인터내셔널, 존슨앤드존슨 등 저평가된 성장주로 펀드를 구성하고 있다. 이 펀드는 지난 4년간 펀드업계 최고 권위로 통하는 모닝스타 5성 등급을 받았다. 5성급은 3년 이상 운용된 펀드 중 상위 10% 우량 펀드에 부여한다. 미국 월가의 유력 금융주간지 밸런스는 이 펀드를 지난해 최고의 펀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안드레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승장에서 시장보다 좋은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투기 상태에 이르면 투기적인 시장을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더라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프로블랜드백 스턴펀드는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장기 투자하려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대응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웃도는 수익률을 추구한다.
이 펀드는 성장성을 갖췄으면서 상승 여력이 있는 저평가 종목에 주목한다. 3월 말 기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페이스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마스터카드 등이 뒤를 이었다. 존슨앤드존슨과 코카콜라 등 전통적인 우량주도 담겨 있다. 알파벳과 페이팔도 각각 $818만, $810만 어치 담았다.